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중간급 그래픽카드는 한 20만원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세대들은 30만원은 그냥 기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현 세대에서 제일 싼 그래픽카드가 엔비디아는 RTX 4060이고 지금은 말이죠, 라데온은 RX 7600인데 최신 부품으로 제일 싸게 사고 싶으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이때 현 시점 기준으로 요 두 칩셋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성비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RTX 4060은 지금 최저가는 아마 PNY 제품일 거거든요. 그래서 RTX 4060으로 정렬을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놓으면은 제일 위에 뜨는 게 PNY 지포스 RTX 4060, 요거 40만 9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저렴한 모델인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RTX 4060은 다 동일하게 8GB의 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버스는 128비트예요. 그 많은 분들이 이 128비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128비트든 뭐 256비트든 그냥 성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게 64비트가 된다고 쳐도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만, 그런데 이 PCI 익스프레스에 레인을 갖다가 8레인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는 저는 이거는 진짜 좀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성능을 제한하는 어떤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장치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컴덕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8레인으로 들어가면 더 성능이 제한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게 뭐 8레인인지 16레인인지 사실 알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제한받는 속도로 계속 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더 돈을 주면은 원래 속도를 쓸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제 성능을 못 내는 채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제조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PCI 익스프레스의 레인도 차이를 두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엔비디아만 이런 건 아니고 그 AMD도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러지? 그 레인을 줄이면은 뭔가 원가 측면에서 좀 이득이 있나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도 이 RTX 40 시리즈는 이제 최신 미세 공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먹는 전기 전력량이라든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적음으로 인해서 이제 쿨링 솔루션도 좀 간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발열도 조금 더 잘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갖고 온 RTX 4060은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요 조텍의 원펜짜리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펜 제품도 풀로드 했을 때도 한 63도? 뭐 그 정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발열이 잘 잡히는 거죠. 그런데 원펜 제품인데도 이 정도면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이런 투펜 제품들, 이 P&I 제품도 투펜인데 이런 투펜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냥 발열을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RTX 4060은 3펜 구성은, 그러니까 트리플 펜 구성은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투펜이 많고, 그리고 원펜 제품은 이런 조텍 같은 거 하나씩 있고, 여기 갤럭시 지포스도 하나 있네요. 이걸로도 충분히 잡힌다는 거죠, 발열이. 그런데 기가바이트 RTX 4060은 트리플 제품이 있긴 있네요. 와, 이 기가바이트 펜을 갖다가 엄청 대량 생산을 해놨나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투펜을 갖다가 넣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LP형 제품도 있네요. 이런 거는 이제 SFF, 스몰 폼팩터, 제가 지난 영상 때 SSF라고 발음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LP형 케이스에다가 이런 거 넣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RTX 4060이 얼마나 발열량이 적고 그리고 전력 소비가 적은지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 자체를 적게 먹다 보니까 파워도 이렇게 용량이 되게 작은 파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RTX 4060으로 이제 만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500W짜리 파워를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RTX 4060이
소비 전력과 발열 측면에서는 굉장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RX 7600. 지금 RX 7600은 제일 저렴한 제품이 한 35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파워 컬러의 라데온 RX 7600 파이터 D6 8GB 제품, 요게 35만 3,760원으로 최저가예요. 그래서 RTX 4060이랑 단순하게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은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5만원이 이게 작은 것 같기도 하면서 요 사이즈, 그러니까 요 등급의 제품군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35만원 더하기 5만원 하면은 거의 한 12%? 13% 정도가 이제 더 붙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서 RX 7600도 가져와 봤는데 이 제품은 제가 기가바이트에서 대여를 했어요. RX 7600도 나름 발열에 있어서는 다른 고사양 카드보다는 이제 훨씬 적게 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기가바이트에서는 이 제품도 이제 트리플 펜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최저가 제품은 이제 파워 컬러라는 거고요.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이 RX 7600이 조금 더 끌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도 당연히 봐야겠죠. 이게 35만 3천원이지만 RTX 4060이 40만원이 넘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주면은 그거를 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RX 7600도 메모리 버스는 똑같이 128비트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PCI Express 4.0의 8레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근에 AMD에서 이 게임 증정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피해 거짓말이랑 그리고 스타필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게임 가격도 이제 가성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이벤트는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언제 종료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거래를 갖다가 신청을 하고 또 팔고 뭐 이런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갖다가 소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이게 정말로 싼 게 맞는지도 사실 맞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이 제품의 가격으로만 순수하게 비교를 해야 맞지 않나 해서 오늘 이제 영상에도 그런 식으로 담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테스트한 사양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당연히 그래픽카드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래픽카드 가성비 테스트 영상, 디아블로로 했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성비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했냐면요. 게임 테스트를 해서 프레임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평균 프레임이든지 하위 1% 프레임이든지 간에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가격으로 나눌 건데요. 나누기 가격. 이거 마우스로 글씨를 쓰려니까 너무 개판인데 봐주세요. 근데 가격이 이제 10만원 이상 단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만원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만원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가성비 점수.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점수를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전성비 점수도 산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프레임을 갖다가 이제 전력 소비량으로 나눠요. 이제 와트인 거죠. 와트로 나누고, 그리고 이 와트수도 이제 100단위다 보니까 요거를 10으로 또 나눴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온 값이 이제 전성비 점수. 그래서 요렇게 하나는 가성비 점수, 하나는 전성비 점수. 그래서 요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순위를 한번 매겨 본 거예요. 이 가격을 주고 사면은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요거를 좀 매겨 본 거죠. 그리고 참고로 게임 테스트는 전부 풀 HD 해상도에다가 옵션은 최상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종류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펑크 2077이랑 포르자 호라이즌 5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3개만 진행을 해봤어요. 이게 게임 개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신뢰성이 더 많이 높아질 텐데 현실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3개만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연한 막대기 위에 써있는 숫자가 평균 프레임, 그리고 요 아래 진한 막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하위 1% 프레임이거든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진짜 제가 좀 놀랬어요. 의외로 RX 7600이 엄청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가 사이버펑크는 라데온도 충분히 염두를 하고 만든 게임인가 봐요.
그래서 둘이 성능이 그냥 똑같아요. 가격 차이는 아까 전에 5만원 났었죠. 물론 뭐 사이버펑크를 요 등급 그래픽카드로 뭐 아주 막 원활하게 즐기려고 막 144Hz 뽑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이 둘의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려봤을 때는 굉장히 RX 7600이 선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넘어오니까 또 이번에는 RTX 4060이 완전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평균 프레임이나 뭐 하위 1%나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지포스 쪽이 훨씬 잘 나왔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서도 RTX 4060이 거의 20프레임 정도나 이제 앞서면서 거의 RX 7600을 찌부를 시켰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절대적인 성능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가성비로 환산해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식 있죠? 그 가성비 점수로 환산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당연히 사이버펑크 2077은 RX 7600이 더 싼데도 성능이 똑같았으니까 가성비 점수가 이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요것도 위에 있는 거는 평균 프레임, 밑에 있는 거는 하위 1% 프레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나는 사이버펑크 2077만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라데온 계열을 사셔도 굉장히 높은 가성비가 있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옆에 넘어와서 포르자 호라이즌으로 가보니까 RTX 4060이 비쌌어도 가성비 점수는 더 오히려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물론 코스트코가 아니라도 그냥 일반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100g당 가격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100g당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은 RTX 4060이 더 비싼데, 그거에 이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줘가지고 이 가성비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단 그게 포르자 호라이즌 5에 한정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좀 더 돋보기를 대고 보면은 아주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또 않아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었다. 그리고 하위 1% 프레임 점수에서 조금 더 그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배틀그라운드로 넘어오면은 평균 프레임에 대해서는 RTX 4060보다 RX 7600이 가성비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위 1%를 보니까 하위 1% 프레임은 가성비가 오히려 RTX 4060이 더 높았어요.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터터링이 RX 7600에서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RX 7600에서 게임을 못할 정도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위에 다시 보시면은 RX 7600에서도 하위 1% 프레임이 100프레임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게임하는 데는 그냥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는 물론 게임마다 게임 바이 게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둘이 비교했을 때는 RTX 4060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가격만큼의 성능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성비 제가 보여드리기로 했잖아요. 전성비 점수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참고로 이제 RTX 4060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할 때는 대략 한 110W 정도 이제 먹는다 라고 표시가 됐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RTX 4060이 먹는 그 전력이 한 120W에서 130W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한 이 표에서는 125W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성비 점수를 계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RTX 4060으로 테스트를 한 건데, 여기 전력 소모량 요 부분이 거의 막 100W 정도, 100W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120W 정도 먹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110W 근처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요 전성비 점수 계산할 때는 125W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RX 7600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RX 7600은 보시면은 지금 160W 정도 먹는다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한 170W 근처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요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한 요 정도 먹고 있는데, 사이버펑크로 오면은 시작부터 막 180W 찍고 있잖아요. 180W 근처에서 계속 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RX 7600은 전성비 계산 값을 갖다가 175W로 놓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요 점수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RTX 4060이 완전 압살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비에서는 사실 둘이 상대는 안 돼요.
RTX 40 시리즈 쪽이 아무래도 이제 제조 공정 자체가 더 미세한 걸 썼다 보니까 전성비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은 사실 125W 먹는 거나 175W 먹는 거나 제 생각에는 그게 차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게임을 하려면은 그 정도 전기는 써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게임할 때 그거를 쓰기 싫다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고사양 카드로 가가지고 뭐 RTX 4080이나 뭐 아니면 4090 이런 등급에서의 비교라면은 전성비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요 정도 이제 미들급, 뭐 메인스트림급 이런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 전성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RTX 4060이 확실하게 압살을 하고 있는 거는 맞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은 이렇게 게임 종류를 3개밖에 안 해봤지만 아마도 게임 종류를 더 많이 하면은 신뢰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RTX 4060이 이제 절대 가격은 5만원 더 높지만 전성비나 가성비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RX 7600 30만원 가장,